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코미카에서 나온 VM40이라는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VM40이 나온 지도 조금 됐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구성품이라든지 워낙 디테일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VM20과 그리고 VM30 그리고 VM40 요 세 가지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VM20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했을 때 제가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고 VM30이나 40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받아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점과 그리고 VM40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느낀 장점은 일단 패키지였습니다. 패키지가 기존에는 약간 박스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케이스들이었는데 VM40으로 오면서 가방 형태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위쪽 칸에는 케이블이나 변환 어댑터 그리고 윈드실드, 데드캣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마이크 본품이나 홀더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분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VM30과 그렇게 구성품이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데드캣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윈드실드 위에다가 데드캣을 좀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씌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게다가 데드캣에 끈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크에 닿을 때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VM40으로 넘어오면서 따로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게다가 데드캣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모양만 봐도 바람을 굉장히 잘 막아줄 것 같죠. 사실 그 외 구성품들은 대부분 VM30과 비슷했기 때문에 구성품들에 대한 언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VM20부터 시작해가지고 30, 40으로 넘어오면서 점점점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길이가 길어진 걸로 알 수가 있죠. VM40의 외형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길어진 길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상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외에 버튼이 두 개 있는 건 동일하고 노브가 좀 바뀌었는데 VM30 같은 경우에는 노브가 조금 헐겁기도 하고 게다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촬영을 하다가 어딘가에 쓸린다든지 그럴 때 개인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VM40으로 오면서 노브의 텐션도 훨씬 빡빡해지고 게다가 노브가 헛돌거나 어딘가에 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가드 형태로 노브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VM30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던 부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잘 반영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마이크의 기능적인 면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VM2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형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로우컷 기능만 들어가 있었고 VM30으로 넘어오면서 로우컷 기능과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 게다가 무선 송수신 기능까지 추가가 됐었죠. 자, 그리고 VM40으로 오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선 기능 당연히 되고 로우컷 기능 당연히 되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노이즈 제거와 그리고 목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고음역을 강조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제가 느끼기에 가장 반가웠던 기능인 내장 레코딩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VM30 같은 경우에는 무선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카메라에 수신기를 연결해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 방식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VM30을 어딘가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카메라가 멀리 이동을 할 때 혹시나 끊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생길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VM40으로 넘어오면서 자체 레코딩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운드가 끊길 걱정 없이 아주 안전하게 레코딩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장 레코딩 기능을 켜게 되면은 32비트 플롯 레코딩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운드의 폭이 좀 큰 상황이나 아니면 갑자기 피크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32비트 플롯 레코딩을 통해서 나중에 후작업으로 이 피크 치는 것들을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기능도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VM203040의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한번 이 VM40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VM40의 기능들과 그리고 무선 송수신 거리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서 전파가 끊길 때 내장 레코딩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다양하게 밖에 나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미카의 이 VM40에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는데 마침 옆에 있는 건물에서 컴프레셔가 돌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1단계, 2단계 그리고 껐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소음이 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차 지나가는 소리나 그런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효과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했을 때 목소리가 어떤지 주행 소음을 얼마나 걸러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1단계로 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2단계로 켜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차도 지나가고 옆에는 컴프레셔가 틀어져 있고 지금 노이즈 캔슬링은 2단계로 켜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선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은 상태와 그리고 1단계 그리고 2단계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보통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껐을 때 이 3가지의 목소리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카메라의 거리는 한 3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보통 이런 무선으로 송수신을 하는 경우에 좀 카메라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뒤를 돌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좀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VM40에서는 이 마이크 자체 내장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끊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전 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거리 테스트도 해볼 겸 만약에 소리가 끊긴다면은 또 여기에 있는 사운드를 쓰면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쭉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무선 송수신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보통 뒤를 돌면은 좀 끊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떤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앞으로 돌았을 때 그때도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다시 뒤를 돌아볼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거리에서 뒤를 돌면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기나요? 끊긴다고 하네요. 자, 다시 돌면은 아마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거리가 지금 한 25m 정도까지 몰려왔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끊긴 하네요. 자,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물론 샷건 마이크를 들고 사실 이렇게까지 멀리 올 일은 없지만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좀 멀리서 찍어야 한다거나 녹음을 할 때 송수신 거리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레코더의 기능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지금 저처럼 레코딩을 켜고 그러고 촬영을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카메라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레코딩 기능을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어떤 스피커 앞에다 설치를 해두고 나중에 수음을 받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긴 했었는데요. 전에 VM30 같은 경우에는 자체 레코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코미카의 마이크에다가 따로 선을 연결해서 그 사운드를 다른 레코더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레코딩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VM4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굳이 그렇게 레코더를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마이크 자체에서 녹음이 된다는 게 굉장히 편해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한번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한번 야외에서도 이 VM40의 다양한 기능들을 써봤는데 아직 하나 남은 기능이 있죠. 바로 고주파 부스트 기능입니다. 고주파 부스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고음역을 더 올려서 좀 더 선명하게 들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 한번 이것도 끄고 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VM40의 고주파 부스트 기능을 끈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제 목소리의 변화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지금은 VM40의 고주파 부스트를 켠 상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러면 다음으로 VM20과 그리고 VM30 그리고 VM40의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의 마이크 다 아무런 효과 없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VM20으로 녹음된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VM30으로 녹음된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VM40으로 녹음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음으로 VM40이 출시하면서 화제가 됐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32비트 플롯 레코딩 기능입니다. 32비트 플롯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크를 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후작업으로 그런 피크 친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높은 고효율 포맷인데, 저도 이 포맷을 한번 써보기 전까지는 피크 친 게 진짜 살아날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상태에서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한번 크게 소리를 내면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사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피크가 치겠죠. VM30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해볼까요? VM30과 VM40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VM30과 VM40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VM30과 VM40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VM30과 VM40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물론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껴진 VM40의 단점은 사이즈였습니다. VM20부터 제가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길어지는 게 마냥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카메라 하슈에 달았을 때 마이크가 점점 길어지고 게다가 데드캠마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좀 큰 렌즈를 쓰면 상관없는데 짧은 그런 광각 렌즈를 쓸 때 렌즈 시야에 마이크가 걸리는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보통 샷건 마이크는 카메라 위에 달아서 좀 라이트하게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VM40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하게 쓸 수 있는 길이를 좀 넘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느낀 VM40의 단점 두 번째는 설정이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설정이 어려웠냐면 이게 마이크 자체에서 모든 기능을 다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이즈 컷 기능이라든지 수신기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마이크만 쓰고 싶어도 뭔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수신기를 꺼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코미카의 앱을 사용하면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 기능을 켜기 위해서 마이크를 벗어나서 앱이라든지 수신기를 건드려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도 마이크 자체에 물리 버튼을 좀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끄고 킬 수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코미카에서 출시한 VM40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VM20과 그리고 30, 40까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가성비 라인업 중에서 정말 꽤 괜찮은 그런 음질을 얻을 수 있고 또 활용성도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촬영을 할 때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마이크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VM20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0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40으로 넘어갈 이유가 있을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30을 쓰시는 분들이 40으로 넘어갈 때는 좀 편의성들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VM20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 40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